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한 지 참 오래돼서 약간 어색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책은 대한민국 독서혁명 이 책입니다. 저자는 강규영 대표이고 다이언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본격적 독서 모임을 하는 어떤 기본이 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책을 먼저 소개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김병환 저자가 내 인생의 기적은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이 작년에 나온 책 같은데 많이 읽힌 책은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서 독서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독서법을 여러 가지 소개하는 중에서 다산의 초서 독서법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산의 초서 독서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째, 입지. 자기 주관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주관을 확립하는 단계이다. 해서 책을 읽기 전에 책 내용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기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립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해독. 읽고 이해하기, 모르는 부분 찾아보기 해서 책을 이제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읽고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단. 취사 선택에서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하고 해서 3단계가 들어가고, 네 번째가 초서. 적고 기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산 선생이 나중에 책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몇백 권을 이렇게 쓴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대략 한 500권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쓴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책을 일평생 동안에 사실 한 권 쓰기도 힘들고, 그게 대부분인데, 약 500권의 책을 썼다는 것은 그만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그만한 또 머릿속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서, 그러니까 책 내용을 이렇게 적고 기록하는 거,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많은 책에서 보면은 이 초서, 책을 기록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번째가 의식인데, 의식 확장. 자신의 의식과 생각과 주관이 바뀐 것을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기록을 통해서 옮김으로써 그 지식이 더 확장되고, 자기 생각을 더 객관화시켜서 더 이렇게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산의 초서 독서법이 입지, 해독, 판단, 초서, 의식, 확장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우리 선인들이 이런 독서법을 통해서 책도 쓰고 많은 어떤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내동 내려오던 어떤 독서법인데, 그 위에 일제시대 때 우리 독서법이 많이 없어지고 그랬었죠. 우리가 오늘 다룰 대한민국 독서혁명 이 책도 보면은 우리가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거, 이것을 실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아마 대부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혹시 이 방법 모르시는 분 있나요? 다 아시죠? 혹시 네? 본깨적.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거. 노트는 다 있으시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한 장씩 나눠준 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이 나비 모임 저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는데, 이 책 보면은 크게 파트가 6개의 파트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에필로그가 있는데, 에필로그에서 이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필로그를 한번 살펴보면은, 독서 포럼 나비의 비전이 뭐냐면, 나로부터 비롯되는 목적 있는 책 읽기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리더가 되자. 23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 있으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독서 포럼 나비의 비전이 나로부터 비롯되는 목적 있는 책 읽기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리더가 되자.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목적 있는 책을 읽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즉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회에 공헌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사회에 공헌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리더가 돼서 세상을 공헌한다. 그런데 세상에 공헌한다는 의미하고 우리 예로부터 내려오던 그 홍익인간 개념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게 보면은 우리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어떤 국가의 이념이랄까 사회 통치의 전체적인 흐름 방향이었잖아요. 그래서 고조선 시대 때로 알고 있는 어떤 국시 이념인데로 보통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배달국에서 받았던 거고 그 위에 환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약 한 9,000년 정도 우리나라에 저변에 흐르는 어떤 사상이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독서 포럼 나비의 비전을 홍익인간을 하는데 책을 통해서 홍익인간을 한다는 그런 개념을 한번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비전, 영향력을 행사해서 좋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자,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되자 이런 취지로 해서 강주영 대표가 이 본격적을 방법을 소개를 하고 해서 나비 모임이 전국에 한 200개 정도 되고 양대나비에 약 80명이라고 돼 있는데 더 되는 것 같아요, 인원이요.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사례이고 이제 에필로그 부분이 중심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비에 4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성장 단계에서 이건 페이지가 약 235페이지인데 정확한 페이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맞나요? 235페이지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성장 단계에서 알깨기 단계가 처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알깨기 단계는 이제 변화의 시작이고 성장의 시작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변화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알깨기를 하는데 자기 개발서 100권을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저자가. 책 제목은 안 나왔지만은 100권 정도 자기 개발서를 읽어라. 그래서 자기 관리하고 건강 관련된 서적에서 약 100권의 책을 읽어서 이렇게 바탕을 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애벌레 단계가 있는데 애벌레 단계에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전문 서적, 자신의 전문 분야 책 읽기, 전문가 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 그걸 얘기를 해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한 분야에서 이렇게 어떤 일정한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12가지 재주 있는 놈이 굶는다고, 굶어 굶는다는 그런 얘기 있듯이 12가지는 다 할 수 없지만은 그 중에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는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신경을 쓰고 하면은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애벌레 단계에서는 전문 지식 분야 책 읽기를 강조를 해요. 근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해야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78페이지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제 꿈을 이루면 책을 몇 권 정도 읽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 78페이지에서 브라이언 트레이시 말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말을 빌리면 매년 50권씩 3년 책을 읽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문가 쪽으로 해서 약 한 150권 정도 책을 읽으면은 기간이 3년이라고 돼 있지만은 더 단축할 수도 있고요. 읽기 능력에 따라서 시간이 확보되는 양에 따라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50권 정도 읽으면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데기 단계에서는 리더가 되기 위한 도약으로서 이렇게 우리 테이블이 오늘 세팅이 안 돼 있는데 테이블에서 어떤 리더를 한다든가 아니 멘토링을 한다든가 해서 그 번데기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단계로서 나비 단계가 있는데 이때 나비 단계는 나비로부터 비롯되는 선한 영향으로 해서 성과 창출 그리고 책 쓰기를 이제 저자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까기 단계, 애벌레 단계, 번데기 단계, 나비 단계 4단계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이 저자가 보면은 파트 2에서 독서 목적부터 분명히 하라 이런 두 번째 파트가 있는데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 책을 읽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책을 읽다 보면은 재미로 읽으면서 시간이 굉장히 가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읽는 것도
생활의 어떤 즐거움이라는 측면에서는 괜찮긴 하겠지만은 그 전문가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방향성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 저자는 방향성을 목적 있는 독서 목적부터 분명히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책을 이제 보다 보면은 여러 부분에서 이제 책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131페이지에 보면은 파라슈트라는 책을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슈트에서는 내가 세상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내놓을 수 있는 것, 나의 재능,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능력을 갈고 닦아서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 같다. 이 부분을 파라슈트라는 책에서 인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는 전체적으로 쭉 흘러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 있는 책 읽기 이 부분도 270페이지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 비전과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극, 문제 해결 노하우,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한 모델링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는 독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적 있는 독서가 초반에는 그 자기개발서 위주로 쭉 하고 흥미주로 하다가 어느 일정한 독서량이 되면은 그 단계에서 이렇게 좀 변화하고 싶은 욕구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로 이렇게 진입을 해서 책을 읽고 그다음에 또 사회 트렌드도 이렇게 바뀌면은 거기에 적절하게 이렇게 양념식으로 하면서 자기 전문 분야를 중점적으로 읽는 게 독서에서 굉장히 이렇게 다음 단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계적 이제 노트 여기 뒷면에 보면은 본계적 양식을 이렇게 첨부를 해놨는데요. 그 아까 다산 정양교육 선생님도 보면은 책을 읽고 기록을 해라. 그 다음에 자기 의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본계적 양식으로 이렇게 잘 압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키워드를 이제 적고 그 다음에 본 것. 본 것은 나의 생각을 적는 게 아니고 저자의 의견, 저자의 생각,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이제 기록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본 것에서는 나의 생각이 아니고 저자의 생각을 쭉 기록해 나가는 거죠. 저자는 A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실제 자기는 B나 C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 거기에는 반박하지 않고 A라는 개념을 계속 기록해 나가고 이 저자가 진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어떤 사례를 들은가 해서 쭉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그것을 기록하고 해서 이제 본 것을 기록을 하고 깨달은 것은 저자와 나의 그 의견을 서로 간에 공유하는 그런 단계 같아요. 그래서 저자가 A라는 얘기를 했으면은 자기는 B나 C의 의견이 있으면은 왜 A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해서 자기 어떤 반박이라든가 자기 견해를 기록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다듬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할 것이 세 번째 있는데 자기계발서에서는 적용할 것을 이렇게 쉽게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역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인문에 관련된 서적에서는 적용할 것이 이렇게 뚜렷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다음 책이 더 궁금하구나. 내가 이 부분을 몰랐는데 다른 분야를 더 공부를 하고 싶다든가 그러면은 적용할 거하고 기타 부분에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역사, 현대사를 공부를 했는데 그 전에 고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알고 싶은데 내가 이 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부분 책을 찾아가지고 갖다 메모를 하고 다음에 독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용할 것은 일부는 뽑을 수도 있고 좀 뽑기 힘들면은 기타란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렇게 이 본계적 양식이 책을 읽고 그다음에 자기 생각을 확장하는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해서 쭉 전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계적 이제 책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은 책도 보면은 진짜 소장할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 있고 한번 보고 던지거나 다른 사람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책들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소장을 하고 아니면 적어도 한두 번은 더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은
확보를 하고, 뭐, 만약에 빌려서 본 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계적은 이 저자가 책을 쓰는 과정에서 보면은 800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계적한 이 바인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인더 있죠? 바인더가 약 800권 있다는데, 800권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실제. 이 한 권의 책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본계적을 좀 길게 하더라도 10페이지 사실 넘기기 힘들거든요. 만약에 5장씩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50장이다 그러면은 10권 이상의 책이 모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자가 이 본계적한 바인더가 800권 있다는데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강의를 안 하는데 저쪽 홍도 육교 옆에 거기 나비 모임이 하나 또 있거든요. 그쪽에는 100회차 때 그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경비는 얼마 들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쪽 운영자가 좀 친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가기도 하던데 그쪽하고 이렇게 섭외를 하면 혹시 우리 지금 50 몇 회차죠? 59예요. 100회차 때 우리 다비 모임 있다. 한번 와달라 하면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일정이 좀 바쁘신 분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쪽 모임이 이제 두 가지 모임이 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모임이 있는데, 토요일날 모임이 100회차 때 강규영 대표 저자를 불렀고요. 그 본계적이라는 책을 썼던 박성배? 네. 박성배 그분을 이제 부르더라고요. 초청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그런 이벤트를 한번 갖는 것도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하단 부분에 있는 것은 운영진한테 제 건의사항이니까 한번 그냥 참고하시고 적용을 할 수 있으면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있는 관계로 이제 책에 대해서 한번 더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에필로그 부분이 사실 본계적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가 핵심인 것 같고요. 단무지라고 해서 2박 3일 동안 책을 일정한 뭐 숲이라든가 이런 데를 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2박 3일간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저는 안 가봤지만은 선배님 갔다 오셨죠? 안 갔어요? 예. 한 번 정도 가보는 것도 시간이 되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책이 보면은 이 저자의 어떤 지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돌 텐데 보면은 굉장히 책을 쉽게 풀어놨어요. 5단계, 6단계까지, 그러니까 6개의 어떤 사례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파트 1번 보면은 변화 나부터 비롯된다 해서 주인공도 보면은 나 진국 문제남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 커피숍이 운영이 잘 안 되자 이렇게 굉장히 맨날 술 먹고 이렇게 아내는 다른 집에 나갔고 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강 선생이라는 사람이 청소력이라는 책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고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청소력을 읽고 거기를 정리를 하고 하면서 카페가 이렇게 분위기가 활성화되고 강 선생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강규영 대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카페를 빌려 쓰면서 반절은 인수를 한 거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나진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쭉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인더도 잠깐 언급을 하는데, 바인더는 시간과 목표, 지식과 업무 등 자신의 삶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하는 최고의 도구였다. 그래서 이분이 바인더의 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책을 읽다 보면은 강규영 대표가 과거에 회사 이랜드 업체에서 다니다가 경영자 측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도 바인더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인더의 힘에서 그 본캐적하는 독서법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파트 2에서 독서 목적부터 분명히 하라. 이 부분을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부분이고요. 저자가 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다고,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독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독서를 하고, 자기 자신이 나갈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책을 이렇게 메모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취업생들한테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쪽에 다른데 우리 맥주집 무슨 나비였었죠? 예. 가르텐 나비에서 회장했던, 예? 예. 어울림 나비. 거기에서 회장했던 사람이 여자분이었었는데, 예? 김경희? 김경애. 그분이 독서 포트폴리오를 이용해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갔더라고, 취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신규 회원을 모집을 했던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을 했던 그런 경력자를 모집을 했었는데, 이 독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자기가 독서 모임을 해가지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딱 제시를 하면서 점수를 높게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신규잖아요. 이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사람인데, 이 독서 포트폴리오, 자기가 기록했던 거, 많이 활동했던 거 이렇게 제시하면서 높은 점수를 얻어갖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그런 사례를 강경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은 직접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포트폴리오에서 연간 독서 계획, 월간 독서 계획, 주간 독서 계획을 세워서 독서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본캐적 독서 방법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니까 실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해서 그 책을 인용을 하는데, 기본에 충실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행해가면서 능력을 키우고 인정받는 사람, 기본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해서 그 책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를 죽여라, 이 책을 또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지갑을 열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사람, 누군가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 마음을 얻고 싶으면 선생님의 신발을 신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입장이 돼봐야 선생님이 원하는 거,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쭉 얘기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가정을 사례를 들면서 독서 모임을 했더니 가정이 굉장히 화목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회공헌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회공헌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 나진국 씨가 운영하는 그 카페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맨날 뜨개질만 하는 거예요. 할 일 없고, 집에는 이제 남편이 부장이어서 수입은 좋고 하니까 할 일 없이 이렇게 뜨개질만 뜨는 거예요. 나중에는 뜨개질 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 단계에 갔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독서 모임 참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능을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청소년 상담인가? 그것을 이제 자격증을 2년간 공부해서 따고, 이렇게 사무실도 되고 활동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국 운영자이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쉽게 풀어 쓴 것 같아요, 이 책이요. 그래서 한번 사례를 보거나 아니면 책이 어차피 본격적 하는 모임이니까 좀 익숙하다 그러면은 책을 빌려서 에필로그 부분만이라도 한번 보시면은 핵심이 거의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